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정명섭 작가께서 이제 입고 오신 티셔츠가 네. 로카티죠. 아니 국방색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네. 어울려요. 이건 어떻게 따로 장만하신 건가요? 이게 제 강원도로 강의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강원도의 역이나 터미널에는 항상 군장점이 있고요. 있죠. 군장점에 가면 저 같은 민간인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다양하죠 거기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로카티. 네. 이게 이거 ROKA 진짜 예. 그리고 이게 한 도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입는 거라 다 슬림핏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림핏이 안 되면 못 입어요 이거.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안 됐다가 이게 2X 라지인가요? 최고치죠. 네, 그리고 치수도 약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체격이 짱짱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랑 제가 얘기했던 깔깔이 최근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서 지퍼 달려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하나 좋고 나빴던 게 뭐냐면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져서 정말 좋은데 이걸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급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가격대가 대충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어차피 다 수입해서 가져오는 거라서 제가 한 10,000원, 20,000원은 안 넘고요. 10,000원대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 로카티를 입고 있으면 군 관계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가족 중에 군이 그쵸.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분 밀떡인가 이런 학교 생각을 또 해요. 가면은 학생들이 많이 편하다고 많이 입어요. 네. 복학생들이겠죠. 중학교, 초등학생들이요. 그래요? 네. 옷이 되게 여성분들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밀리 패션 그래가지고. 난 근데 싫어. 그냥 왜요? 나는 그냥 국방색이 싫었어. 난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더 이뻐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진정한 밀떡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네. 힘들어요. 예.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또 충남급 호위함 요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배치포의 건조 취소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함정 얘기할 때 무슨 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급이 뭐냐? 예, 뭐 울산급, 우리가 이번에 또 충남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요걸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죠. 큰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명칭으로 뭐 울산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함정의 클래스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네임. 예. 그래서 그 급의 뭐 예를 들어서 6척을 건조한다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건조하는 함에 한 명을 따서 뭐 그 함이 예를 들어서 울산함이다 하면은 울산급이라고도 뭐 얘기하고요. 사이즈 급이다, 네,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충남급을 예를 들면 그 클래스의 1번 함이 충남함으로 한 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충남급으로 호칭하는 겁니다. 그 충남급이 그 6척을 다 대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근데 여기 좀 복잡한 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프로젝트로 명명되는 울산급 배치 뭐 3, 4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울산급은 차기 호위함 사업에 총칭한 것이 일종의 네이밍이군요. 그렇죠. 그걸 예. 울산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울산급 배치 1, 2, 3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 1, 2, 3에다가 또 이제 세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는 세종대왕함, 그러니까 왕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감찬, 뭐 안창호, 막 위인 이름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동네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뭐 울산, 충남, 막 동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어떨 땐 독도도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산 이름 봉우리, 산봉우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산 이름을 그러니까요. 무슨 봉 해가지고 그런 시리즈로 또 나오죠. 고준봉급은 딱 그렇죠. 삼육함.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붙이기 나름인데 주요한 전투함이나 이런 데는 좀 급을 좀 달려야죠. 세종대왕함이랄지 정조대왕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이제 급이 좀 낮으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 중에서 뭐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수의 이름을 붙이면은 그 급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윤영하급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그렇죠. 전사한 분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네, 그건 미국에서 많이 써먹던 방식인데 우리도 울산급, 포항급, 그 다음에 몇 가지 없었으니까 사람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 배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작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만들어서 가져왔거나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게 네,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자국의 어떤 뭐 독립 운동가랄지 그러니까 위인들 이름을 많이 위인들 쓰죠. 이름을 네. 많이 써요. 예. 뭐 태국의 나레수안급도 뭐 태국의 왕이죠.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름들 붙여가지고 함 네. 이름 뭐 조지 워싱턴 뭐 레이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한 게 광개토 대왕급. 그렇습니다. 관계토. KDX-1 네, 광개토 대왕급. 그때 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3,000톤급의 대왕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본격적인 대양 해군이자 우리가 그 연안에서 벗어나는 큰 해군의 큰 그림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광개토 대왕급이 붙었죠. 상징성. 그럼요. 거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왕이 저 왕보다 더 큰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얘기가 지금 와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0년 후에 우리가 이지스함을 뭐 6척이나 가지고 있을 거라면 좀 아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네. 태평태세 문단세 쭉 가는 거지 뭐. 그런 식이어서 그리고 광개토 대왕급 퇴역하면 그 이름을 다시 차기하면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충무공 그쵸. 이순신함이 좀 일찍 붙였구나. 네. KDX-2에 붙인 왜냐면 거죠. 이제 누구나 그 이순신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고맘때 그랬던 것 같고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또 다른 훨씬 더 이제 발전하고 네. 사이즈도 커진 뭐 항공 모함에 네. 이름이 붙지 않을까라는 참고로 생각도 해보고. 그 동명이인이시라 한 명은 아마 잠수함에 이름이 그렇죠. 붙어 있는 예, 걸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부하에 이순신 또 장군이 그렇죠. 있었죠. 예, 예. 네, 그리고 아마 항모가 만들어지면 붙일 이름 후보는 이제 두 가지죠. 충무공 이순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붙일 수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근데 충무공 이순신보다는 이 이름을 더 쓰고 싶어 할 거예요. 백두산급 최초의 전투함이었죠. 그렇죠. 그런 네. 상징성이 있죠. 아마 해군이 결정하면 백두산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름 붙이는 것도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각 도시들 이름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나는 이제 지금 울산급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또 울산이 집이니까 네. 괜히 친숙하고 네. 내가 이 배를 타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도시 이름이 붙으면 그 함이 퇴역할 때 그 도시에 가서 전시될 때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울산급 호위함 배치 4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뭔가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보도를 봤을 때 그 뒤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예산이 줄었다라고 발표하면 쉬우니까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그게 다인데 그 뒤에 이면에 뭐가 또 예. 있다. 저희 밀덕에서도 항공모함을 얘기했을 때 항공모함 예산이 제로가 됐다 했을 때 단순하게 제가 얘기 안 드렸잖아요. 이건 중형항모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이번에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간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하나오션 간의 그 기싸움이다. 기싸움 때문에 네. 결국은 건조 취소 쪽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게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클래스의 함정을 서로 건조를 할 때 너네가 이번에 두 척해 요번에 우리가 또 두 척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측면도 있었고 지금처럼 수주전이 치열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A사 레이더에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이 울산급 배치 3의 1번함인 충남함 그래서 충남급이잖아요. 네. 이 충남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충남급의 그 호위함에 벌써 통합 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달리 부르잖아요. 제가 그때 복합 마스트라고 맞습니다. 했을 거예요. 예, 기억나요. 명칭을 좀 달리 했어요. 예. 그 복합 마스트의 성능에 달려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충남함을 건조해서 시운전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이 해군에 인도가 돼서 4월 10일 날 인도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개월 동안 아마 회사에서 회사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복합 마스트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를 잘 봤는데 그 A사례를 봤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세종대왕함에 있는 그 폐사 방식의 레이더 그 사면에 달려있는 네. 세종대왕급 함에 달려있는 그 성능에 거의 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A사 레이더의 모듈 수를 봤을 때 그리고 그 크기를 봤을 때 이거 공표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충남함은 위성 사진이라고 하죠. 네. 맨 위에서 찍은 걸 한번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VLS 숫자를 그 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따라서 이 레이더를 어떻게 달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성능을.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충남함은 자한 방공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호위함인데. 예. 그리고 이게 정조대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때 그 얘기가 많았거든요. S밴드 기반의 A사 레이더 충남함에 장착하는 거는 탐지거리가 얼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낮춰 잡았거든요. 이 정도면 군사 기밀에 대해서 너무 그럼요. 많이 알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누구도 괜찮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저는 예측 보기에는 못했는데. 거의 가만있어 봐. 좀 달리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세종대왕함에 근접하지 않을까. 물론 소프트웨어는 다르겠죠. 소프트웨어는 거기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7.5인데 이쪽은 우리가 개발한 전투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3.0으로 깐다 하더라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함의 크기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레이더가 어떤 식으로 달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복합 마스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지금 배치 4에 있어서의 예산이 준다. 그래서 뭐 배치 3 충남급으로 거기를 좀 더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 3와 배치 4의 어떤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예, 요 얘기가 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혹시 같아요. 이게 복합 마스트, 통합 마스트 요 차이인가요? 그런 차이였었어요. 그리고 배치 4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광개토급 함정도 대체하면서 연안 작전도 하면서 동시에 기동 함대에 좀 눈 역할을 보탬이 하는. 되는 네. 그런 항모 전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급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예 다른 식의 KDDX S라고 하는 스마트. 그것이 뭐 전시가 됐습니다만 꼭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또 대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울산급 배치 4는 취소를 하고 충남급이 훨씬 성능에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더 건조를 하는 뭐 지금 방식으로. 6척 건조를 했지만은 더 건조를 해서 12척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죠. 얘기가 중요한 건 나오냐면 왜죠? 왜? 예. 가성비인 거죠. 훨씬 더 건조 비용도 줄이면서 줄이고. 여러 가지 유지 보수 측면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이 충남급을 갖다가 더 건조를 하면 훨씬 나아지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활용도도 더 높은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연안 함대의 최종 건조 방향이 이렇습니다. 호위함급의 전투함을 26척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윤영하함급 이하의 그런 초기함급 이하 함정들을 모두 다 해서 52척을 건조할 거거든요. 그런 짝이 맞아 돌아가려면 절대로 여기서 배치4의 6척 건조 포기는 그 포기가 아니라 충남급의 S밴드 레이더 기반의 이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한 방공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LSM의 해상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업그레이드다 곧.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가 지금 충남함도 모든 전투함은 10% 이상의 여유 공간을 남겨놓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항공사진 이야기도 하는 건데 그 여유 공간을 남겨놓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충남함의 업그레이드 생각을 분명 한 것 같아요. 그러면 6척을 더 건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울산급 배치 4는 건조 취소를 하고 그냥 울산급 배치 3, 즉 충남급 전투함을 숫자를 늘리는 계속해서 걸로. 숫자를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뒷배경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꼭 간다고는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장담 못하지만 전체 판을 보자면 네, 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 간의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걸 더 효율적인, 만들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후 계획으로 넘긴다. 저 정도로.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국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비닉 사업도 그렇고 육해공의 무기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언론에다 내비치는 거는 조금은 뒷배경을 봐야 돼요. 그냥 예산 부족으로 그랬다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저 같은 애들이 봤을 때 예? 돈이 없나 보다. 그러면 결국 박 의원님은 거기에서 나왔던 KDDX-S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보통 부르는 그 것과 아니면 비슷한 급이 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네. 바로 차기 구축함으로 또 다시 대체가 돼서 18척 기동함대 18척 체제는 그렇게 갈 거고 기동 함대는 그렇게 가고. 예, 네. 예. 그러면 연안 함대. 연안 함대는 충남함을 더 건조해서 결국은 26척 체제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고 보는 이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가기 위한 중간 과정.
네, 이 지금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결국은 아. 대양해군을 위한 기동함대를 편성하고 연안을 연안함대로? 막을 예. 연안함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군요. 네. 구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굳이 헛돈 쓰는 것보다는 네. 있는 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하나의 클래스 전투함을 건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발비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울산급 배치 4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성능이라면 연안 함대의 자한 방공 수준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의 다른 함정까지도 예. 방공함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감격스러운 게 저 관함식 봤었고 옛날에 그 광개토대왕급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이 타고 관함식을 시행했었어요. 그게 4,000톤 정도 되는 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광개토대왕급, 옛날 충공 사람, 옛날 사람. 이순신급이 역사의 뒤로 그렇죠. 저물어 가고 예. 다른 급이 그걸 대체한다라는 거를 보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네.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우시는 거 네. 아니에요? 아, 눈물이 네. 많은 남자. 그렇게 저희가 해야 돼. 네. 방송을 이쪽 마무리하고 좀 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